근데 저도 이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한 힘을 별로 못 느꼈었습니다. 6화 마지막에 그 배두나가 딱 네 글자를 뱉습니다. 이 글자 때문에 드라마의 설정, 그리고 이 떡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북부에서 몰려오는 백귀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좀비가 몰려옵니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 조선판 왕자의 게임, 킹덤 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킹덤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킹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19년 1월 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최초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를 출근해야 하는데도 이것을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시청을 했습니다. 총 6편이었고요. 다 봤어요. 감상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직 모든 시즌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건대 한국 드라마 사상 작품성과 재미 측면만으로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 말에 공감이 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설득당하실 겁니다. 오늘 리뷰는 초반에는 스포일러 없는 리뷰이고 후반부에는 제가 스포일러를 포함한 떡밥과 그리고 설명, 다음 시즌에 대한 예상, 이런 것을 이야기할 예정이니 아직 드라마를 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드라마를 시청하시고 영상을 봐주신다면 영상을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이요. 킹덤의 시작은 조선의 왕이 병세가 약화되어 며칠 동안 대신들에게 얼굴조차 비추지 않자 왕이 죽었고 세자가 그 자리에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조씨 가문이 권력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상황이었기에 영의정 조학주는 이 소문의 근원지를 찾게 되고 그 뒤에 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자는 왕의 정식 자식이 아닌 후궁의 자식으로 지금 왕의 아들이 세자 이창밖에 없어서 지금 왕이 죽게 되면 당연히 왕권은 세자 이창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학주의 딸 김혜준이 중전의 자리에 있고 심지어 임신까지 한 상태이기에 아들만 낳아준다면 조씨 가문의 권력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학주는 중전이 임신한 지금, 중전이 임신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왕에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약초, 생사초를 먹여서 좀비 상태로 만들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자 이창은 왕을 진맥했던 의원을 쫓아 동네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역병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극이지만 다른 나라 시청자들을 위해 드라마 초반부터 왕실의 상황이나 예절, 문화 등을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의 인물들이 나타날 때마다 거창하게 인사를 한다든지 후궁의 자식으로 태어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며 계속 발버둥 치는 세자의 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초반이 조금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2화를 지나면서 이야기는 급속도로 재밌어집니다. 드라마가 힘이 엄청납니다. 한번 분위기를 잡으면 숨도 못 쉬고 쑥 빨려듭니다. 잔인한 장면도 기본 이상은 합니다. 고어물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이 정도로 내장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여주는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도 완벽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첫 번째가 4K 화질, 그리고 두 번째가 각본, 세 번째가 그 여러 군데 숨어있는 떡밥, 그리고 드라마의 설정들입니다.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집에서 폰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TV로 보세요. 진짜 화질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미드나 외국 영화를 이제 4K 화질로 볼 때하고 이 한국 드라마를 4K로 볼 때하고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기분이 달라요. IMAX나 뭐 3D 이런 거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 영화관 가도 눈을 버릴 것 같아요. 진짜예요. 그 정도예요. 새 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본을 말씀드리면 김은희 작가님은 역시나 김은희 작가입니다. 천재입니다. 제가 앞에 스토리 말한 걸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을 듣고 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마지막 6화가 끝날 때까지 이 드라마의 스토리에 대한 힘을 별로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6화 마지막에 그 배두나가 딱 네 글자를 뱉습니다. 네 글자를 뱉는데 이 글자 때문에 이 드라마의 설정, 그리고 이 떡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아납니다. 이 드라마에는 기존 좀비물에는 없던 이 드라마만의
오리지널 설정이 있습니다. 그 설정과 이제 곳곳에 숨어있는 이스터에그 이런 것들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세창은 어느 드라마에서의 왕처럼 정의롭고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학문이나 무예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그런 세자도 아닙니다. 그는 후궁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은 대신들에게 견제와 위협을 받고 자랐으며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왕실보다는 뒷산 바위 밑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에 조씨 가문을 반대하는 자들과 역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 세자이지만 시즌1에서도 점점 자아 성찰이 이루어지는 대목이 많이 보입니다. 세자는 왕을 진맥했던 의원을 찾아 동네로 갔을 때 수많은 천민들 사이에 묻혀 그들과 똑같이 양반들에게 차별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지를 몸소 체험합니다. 세자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의 대사처럼 자신은 백성을 버리고 간 그들과 다르고 회원조 씨와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말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자 주위에 하나 둘씩 동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천재형 왕도 아니고 호감형 왕도 아니어서 주변에 뛰어난 인재들이 처음부터 있다는 설정이 아닌 이러한 설정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중간중간 계급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마치 지금 사회의 갑과 을을 이야기하는 듯한 많은 소스를 여기저기 넣어놨습니다. 천민들을 버리고 양반들만 배에 타서 도망가는 장면, 백성을 지켜야 할 군사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백성에게 활을 쏘는 장면, 시체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태우거나 목을 잘라야 한다니까 비단 옷을 입은 자는 묻어주고 헌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자는 장면, 이런 여러가지 설정을 그때 당시 사회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이것은 절대 그 당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딸을 낳았다고 썩소를 날리는 여자들이나 양반들만 피난을 갈 때 3대 독자라며 아들의 시체를 몰래 숨겨 도망가는 양반집 부인을 보여주며 남아선호사상을 비판하기도 하고, 시체를 불태우거나 목을 자를 때에도 유교적 관습을 거론하며 고인을 능욕하는 거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런 설정들이 정말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의 모습도 그러고 이것저것 소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쓴 흔적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단점을 또 이야기해보자면 연기입니다. 주연들의 연기는 좋았습니다. 주지훈, 류승룡, 허준호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배두나의 연기에 대한 비판이 좀 있던데요. 제 생각으로는 섭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소극적이고 약초밖에 모르는 그런 유유부단한 인물로 해석을 하셔서 말투나 톤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 절대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그 좀비한테 배두나씨 곡괭이질 하는 것만 봐도 이게 딱 배우를 그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중전 김혜준입니다. 제가 뭐 음식이든 뭐든 이렇게 싫은 소리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분은 연기가 진짜 좀 약간 톤이 동떨어져 보입니다. 특히 류승룡 씨와 같은 화면에 자주 잡히는데 정말 안 어울려요. 사극에. 좋고 유명한 배우를 쓰기에는 장르 자체가 주연보다 좀비 역에 돈을 많이 쓰고 넷플릭스의 시스템이 추가적인 제작비를 절대 안 주는 그런 곳이라고 하니 이렇게 좀 신인이고 젊은 분을 뽑으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시즌 1이니까 다음 시즌에는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뽑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전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얼굴이 더 한국적이고 사극에는 이런 마스크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사극인데 성게만 줄줄이 나오는 것도 솔직히 웃깁니다. 전체적인 영화 분위기가 극적으로 무섭거나 끔찍하게 잔인하거나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공포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볼 만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까지 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웃긴 장면도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칼이라고 하죠? 그 이렇게 감옥에서 죄인들 보게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좀비들이 쳐들어올 때 요것 때문에 진짜 이렇게 웃긴 장면이 있는데 엄청 웃었습니다. 진짜 외국인들 반응이 궁금해요. 이게 이 칼이라는 게 다른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거 봤을 때 못 본 것 같거든요. 중국 드라마에서는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게 되게 생소한 물건일 거예요. 이걸로 이제 무섭고 진지한 상황에서 이제 개드립을 치는데 정말 웃깁니다. 네, 스포일러 없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3초 뒤에 스포일러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떡밥 정리와 해석 그리고 시즌2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 장면을 이야기할 겁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조학주는 의원에게 죽은 왕을 살리라고 하면서 3년 전 그날처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창호갑사 영신이 수망촌을 방문할 때 충렬비가 있는데 그 앞에서 비석 쪽으로 침을 뱉습니다. 뭔가 보기 싫다는 뜻이요. 그리고 비석 내용이 경상관찰사 안현 500의 관군으로 3만의 왜군을 무찌른 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안현대감이 왜군을 물리친 시간대는 3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창호갑사의 회상 장면에는 부상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이 든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치료를 받는 동생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6화에서 서비가 엉골로 생사초를 캐러 갔을 때 그곳에도 좀비가 있었는데 좀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조학주가 말하길 안현대감은 절대 자신에게 방귀를 들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안현대감이 세자의 일행 중 조학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추려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가지 떡밥이 있어요. 뭐 임신을 했는데 임신이 구라인 거하고 뭐 인산부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뭐 이건 당연히 그 중에 뭐 아들 나오면 이렇게 뺏으려는 거겠죠, 그걸로. 근데 거기가 조학준의 장소인데 세자의 최측근인 무영의 아내가 거기에 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 파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7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 7가지로 추리를 했을 때 만약에 안현대감이 3년 전에 왜군을 물리친 게 그 조학주의 힘을 빌어서 좀비의 힘으로 왜군을 물리쳤고 그 좀비의 대상이 수양촌 사람들이고 사건 후 수양촌 사람들을 엉골로 몰아넣어서 들키지 않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것을 알게 된 차코갑사가 일부러 조학주 밑에서 일을 하며 기회를 엿보다가 일부러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감염된 인육을 먹여서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말은 그럴듯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고 새로운 인물들도 이제 다음 시즌에 또 나오고 하면서 뭐 이야기가 또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야기가 더 꼬이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이런 떡밥들이 끌고 가는 힘이 상당합니다. 김은희 작가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인 좀비물 이야기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긴 이야기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끌고 가는 서사시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점수를 매겨보라면 10점 만점에 8점인데 저는 이 설정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을 주겠습니다. 바로 좀비가 활동하는 조건이 온도인 것입니다. 좀비가 시즌 후반까지 햇빛이 없어야만 활동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게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져야지 활동하는 것이라는 게 이야기 후반부에 밝혀집니다. 드라마는 처음부터 배우들의 입김을 불편할 정도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합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것만 보고 추울 때 촬영을 했다, 배우들이 고생을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설정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와, 진짜 이 드라마만의 이 오리지널 설정, 와 진짜 좋았어요. 넷플릭스 가입자라면 이번 주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시청해 보시고요. 절대 2화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2화가 가장 재미없어요.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 중에서도 1화, 2화가 제일 재미없어요. 3화부터 정신 없습니다. 진짜 저도 2화에서 포기할까 하다가 3화를 그냥 봤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6화가 끝났어요. 가입 안 하신 분들도 한 달 무료니까 한 달만이라도 가입해서 보셔도 돼요. 나중에 시즌2 나오면 그때 몰아보셔도 되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드라마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 시작하는 유튜버라 부족한 게 많습니다. 피드백 꼭 부탁드리고요.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